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출 취약계층,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대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많이 어려우실 건데,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순서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증서 대출, 두 번째로는 은행권, 세 번째 캐피탈, 네 번째 저축은행, 다섯 번째 소비자금융, 이렇게 대출 금융사별로 나열을 해봤고요. 이런 분들이 대출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증서를 활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햇살론, 그다음에 사이돌, 세이망 홀씨가 이제 대표적인 서민금융자금이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7%대에서 한도는 1,500만 원까지 대출을 가능하답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소득 부분이 있으셔야지 대출이 진행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추정소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사이돌이나 세이망홀씨는 시중은행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거래 은행에서 한번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이돌이나 세이망홀씨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역의료보험 납부 실적만 있으면은 신청이 일단 가능은 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활용하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PPT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이제 비대면 대출이라고, 요즘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뭐 이런 데서 막 하는 대출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건 또 좋으시더라고요. 무직자들도 가능하다니까 이 은행권에서도 대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고요. 중금리 대출이라 최저 6.9%에서 한도는 7천만 원까지고, 우리은행에서는 위비대라는 상품이 있고요. 신한하고 농협 세 군데서 취급을 하는 건데 평균 금리대가 한 8%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라는 게 있다 하고요. 농협 중앙에는 이큐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 해당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창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계좌 개설까지 하셔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심사 결과가 당일날 나오는 게 아니고 24시간 그 다음 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은행하고 농협보다는 하루 정도 시일이 더 걸리신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캐피탈을 활용하는 건데요. 캐피탈은 지금 주부님 같은 경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롯데캐피탈하고 현대캐피탈을 제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NH 농협캐피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데가 롯데캐피탈, 그 다음에 NH 농협캐피탈, 아주캐피탈, 뭐 이 정도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BNK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곳에서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인터넷 상에서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배너 광고 이런 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가짜 사이트인지 아닌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캐피탈 상품들은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한 대출이에요.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또는 거주한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한 12%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주부님들 많이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가 4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은 남성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무직자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소득 증빙 자료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에요. 신용카드 한도 부분을 비례해서 대출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롯데캐피탈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도는 1,000만 원까지, 금리는 12%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을 내가 얼마만큼 납부를 하고 있는지 그 금액, 그리고 얼마만큼 납부를 했는지 이거를 가지고 추정소득을 매겨서 DTI를 산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신 상품을 또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통장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은 주거래은행 통장에서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통장에 거래되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추정소득으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취약계층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재직 확인도 재직 확인이지만 소득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부분이니까, 그게 DTI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소득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이거는 잘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맞는 소득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축은행 활용하기는 선순위 저축은행하고 후순위 저축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출 상담사들이나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업종을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순위라고 지정하는 곳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SBI나 그 다음에 뭐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TV에서 많이 광고를 했던 저축은행들은 선순위 저축은행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후순위 저축은행은 어떤 후순위 저축은행이냐면 저축은행이긴 하나 약간 대부업 쪽에 가까운 저축은행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TV 광고나 이런 걸로 대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법인, 영업을 외주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대부 중개업체나 아니면 수탁법인을 통해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들 보고 후순위 저축은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대출을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부 중개업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는 건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아저축은행 수탁법인이나 뭐 이런 수탁법인 회사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신 분들은 저축은행 수탁법인, 저축은행 중개업체 이런 곳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중개업체에서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은 나도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러냐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중개업체 사이트는 암만 해도 개인업체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해킹을 당해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사라고 속여서 막 전화 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디서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금융회사를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사기꾼인지 이게 금융회사인지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개업체 통해서 하실 때는 꼭 담당자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담당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거 외적으로는 상담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먼저 전화 와서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광고성 멘트가 없어요. TM으로 대출 권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활용을 할 때는 그 점을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축은행은 대략적으로 무직자 청년들이나 대학교를 갓 졸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몇 가지 나누어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 보았고요.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상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정확하게 다 적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중개업체 쪽에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취약계층 분들은 거의 대부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특정 상품을 몇 군데 대출을 진행을 해보셨다가 안 되면은 거의 대부분 중개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품을 어떻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뭐 서민자금 뭐 몇 프로를 해준다 어쩐다 이런 대출 광고성 배너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가짜 사이트나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명 그 낚시라는 광고죠.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무조건 대출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것도 허위로 막 제작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순서대로 배열은 해봤지만은 대출을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의해야 될 점이 더 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대출을 받으시는 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대출 상담사를 직접 만나셔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받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비자금융 활용하는 것도 대부분 중개업체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단박대출 같은 거 이런 게 거의 무직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급자금 전화 한 통이면은 신용도만 확인하고 바로 돈을 입금을 해준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연령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무직자의 연령이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체율이나 불량률이 좀 높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이나 단박대출이나 무직자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부님이나 학생, 사회 초년생 분들은 창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직자나 주부대출 이런 분들은 추정소득으로 이루어지지만 따로 부업이나 이런 수입이 없다면은 정말로 이 대출을 갚아 나가시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개업체 쪽이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가 한도만큼 다 받아라 이렇게 막 부추기더라도 내가 나중에 변제할 능력이 안 돼요. 돈을 받을 때는 그래도 여유 있게 받아놓고 싶어서 받아놨는데 나중에 그게 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정말 대출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고 또 내가 부수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잘 해놓으셔야 이 부분을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고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은행권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고 중개업체 쪽에서는 옛날 처음 금융을 시작할 때 있어서 제가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는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취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고요. 제가 그런 데서 뭐 지금 중개업체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거듭남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